저는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인민재판을 받고 사망한 부안 상서초등학교 송정진 교사의 아내입니다. 우리 집에는 남편이 달아놓은 태극기가 하루도 빠짐없이 펄럭이고 있습니다. 남편과 저는 태극기, 무궁화, 애국가를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처음 듣는 소리일지도 모르는 인권을 빙자한 살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무서운 진실을 오늘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여러분, 국가인권위원회를 아십니까? 아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국의 모든 행정구역에 인권조례라는 것을 제정하게 하였고, 모든 공무원사회와 기업체와 노동계에 인권 관련 기관을 만들게 했으며, 수많은 가짜 인권파리들이 공무원과 직원이 되게 만들고 인권 관련 사회단체와 시민단체 등의 힘을 실어주어서 국민을 잠재적 인권 침해범으로 취급하며 그들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사법권을 무시하고 인민재판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2017년 대통령에 당선된 문재인은 6월에 국가인권위원회를 강화한다고 발표했고, 그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제 남편은 학생을 성추행했다고 누명을 썼습니다. 졸고 있는 학생을 깨우고 다리 떨면 복달을 한다고 무릎을 툭 친 것을 성추행이라고 뒤집어 씌웠습니다. 학생이나 학부모나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는데 전교조 교사가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내사를 했고 혐의가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그 교사를 무고로 고발하려면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이 시안에서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를 근거로 만들어진 학생인권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센터장인 학생인권 옹호관과 교육 공무원들로 구성된 조사 구제팀과 학생, 농부, 좌파 교수, 변호사, 전교조 교사 등으로 구성된 학생인권 심의위원들이 자기들이 판단한다면서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 과정에 학교의 전교조 선생들, 부안경찰서 몇몇 경찰들, 교육청의 공무원들, 언론사 기자들이 각자 자기 역할에 충실하여 남편을 죄인 다루듯 했고, 자기 목적만을 이루려고 혈안이 된 그들의 인민재판으로 남편은 심신이 쇠약해져서 마침내 정신이 파괴되어 죽어버렸습니다. 남편은 차고의 대들보에 목을 맸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안경 너머로 눈을 부릅뜨고 빼문 혀는 검고 크게 부풀어 있었습니다. 제 비명소리에 18살 딸아이가 달려나와 사랑하는 아빠의 참혹한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아빠! 딸은 소리를 지르고 울며 달려가 가위를 가져와서 아빠가 딛고 올라섰던 그 의자에 올라가 목을 맨 빨랫줄을 잘랐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통나무처럼 툭 떨어졌습니다. 저는 남편의 부릅뜬 눈을 감겨드리고 키스를 해서 남편의 혀를 집어넣은 뒤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이미 사망한 지 몇 시간이나 지난 사람을 살려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제가 경찰서에 앉아있더군요. 경찰은 자기들 책임과 의무만 하느라고 내가 남편과 마지막 인사도 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만 가는 거 좋은 옷이라도 입고 갈 것이지, 이럴 때나 입던 허들의 옷을 입고 고무신 한 짝은 몸부림치며 벗겨졌는지 한 짝만 신고 있었습니다. 주머니에는 동전 몇 개와 억울하다는 유서와 라이터뿐이었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 108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울며 담배만 피워댔습니다. 항상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던 책상 위에는 지갑과 자동차 키가 있었습니다. 통장에 있던 100만 원을 찾아 노모 용돈으로 90만 원을 드리고 지갑에는 12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12만 원이 내게 남긴 현찰 전부입니다. 저는 충격으로 시력을 잃었고 딸은 공황장애 등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며 화목하던 우리 가정은 그렇게 파괴되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
20여 년을 남편의 지극한 사랑으로 살아온 희귀병 환자입니다. 365일 중 365일을 거의 누워서 지낼 수밖에 없던 제가 지금은 남편이 하던 모든 일을 해야만 합니다. 너무 아프고 힘들고 버겁고 무섭고 막막하지만 자식을 둔 어미이기에 해야만 합니다. 기겁한 그자들은 성희롱을 한 남편이 징계가 두려워서 자살한 기겁자라고 기사를 냈습니다. 억울한 남편의 명예를 되찾아야 하기에 외쳐야만 했습니다. 외쳐야 하기에 남편을 죽인 그들이 도대체 누구인가 파기 시작했고, 파보니 저와 제 가족만의 문제가 아닌 전 국민을 먹잇감으로 노리는 쏘리를 튼 뱀 같은 무서운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알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픈 몸을 이끌고 이렇게 왔습니다. 6.25 때 인민재판으로 숱한 국민이 죽었죠. 누가 죽었습니까? 누가 죽었습니까? 군인, 경찰, 교사, 기독교인, 지식인, 지도자, 정치인 많이들 죽었죠? 제 남편이 교사였습니다. 전교조에 가입하지 않은 교사였습니다. 인민재판이 왜 무서운 줄 아십니까? 물론 죽이니까 무섭기도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당하는 사람은 인격이 파괴되어 비굴하게 살게 되고 알던 사람들이 모두 돌아서 버리는 것입니다. 누군가 찍히면 모두 썰물 빠지듯 달아나고 그 사람의 주변이 팽하니 비어버립니다. 친구도 동료도 선후배도 제자도 학부모도 심지어 피부치까지 시인들 모두가 등 돌리고 모른 채 합니다. 자기가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거지요. 공산주의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제 남편은 쓰라린 배신감으로 무척 괴로워했습니다. 죽을 때 흘린 그 피눈물은 아마도 배신자들에 대한 회한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북한 김정은이 틀어진 권력의 진실이고 현 정권이 추구하는 목적의 진실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전 위원장 현모 씨는 우리 국민을 선주민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이 선주민입니까? 국민과 이주민이 차별 없는 평등과 자유를 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난민 문제가 바로 여기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주민에게 국민은 받을 수 없는 각종 혜택을 퍼주고 오히려 온갖 세금을 내는 국민을 차별하면서 차별 없는 평등과 자유를 누려야 한답니다. 말이 됩니까?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왜 의무가 되어야 합니까? 그는 또 개인은 곧 인류라고 했습니다. 국민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국가인권위원회입니까? 국가는 국민, 영토, 주권으로 이루어지는데 국민을 빼고 인류라면서 어떻게 국가라는 말을 거기다 달 수가 있습니까? 그가 주장했던 법치주의에 입각한 차별 없는 평등과 자유라는 것 때문에 지금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NAP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고 차별금지법, 인권기본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통령의 자문기구일 뿐이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국가인권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국가인권법인 양 행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은 거기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2018년 초에 대통령은 개헌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개헌안에는 자유, 국민, 근로 등의 단어가 사라졌습니다. 평등, 사람, 노동이라는 단어가 강조되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죠?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60항쟁 등의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다행히도 이 개헌은 무산되었지만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전국에 퍼졌고 지금도 불기차게 법제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인권을 맹성하니 국가인권위원회를 탈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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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경제 호황인데 훌라훌라
한국 경제 바탕났다 훌라훌라. 국민생활 관심 없고 머리에는 김정은만 문재인은 물러가라. 김정은은 전쟁 준비 훌라훌라. 문재인은 위장평화 훌라훌라.